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상공인 지원 받는 법 100년 가게 신청해서 지원까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저는 동국대학교 창업원 창업보육센터 담당하는 조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저는 강의 내용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백년 가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그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전에 좀 간단한 통계를 찾아봤는데, 2020년 기준으로 그 자영업자분들의 폐업률이 6개월 이내는 27.3%, 1년 이내는 91% 정도가 폐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밖에 이제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지속을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오늘 그 100년 가게 육성 사업이라는 좀 유용한 사업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이제 많은 이제 사업 참여를 해보셨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100년 가게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해드리고 이 육성 사업에 어떠한 지원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 내용 중에서 좀 세부 분야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0년 가게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잘 알차게 30분이지만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100년 가게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00년 가게, 우선 단어부터 좀 얼추 짐작이 가실 거예요. 100년 동안 이제 가게를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100년 가게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업력이 30년 이상이 된 이제 소상공인이나 소중기업 등을 발굴해서 100년 이상 이제 지속 경영 및 성장, 그리고 다양한 성공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단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어제자 기준으로 제가 좀 통계를 확인해 보고 왔는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현재 100년 가게는 전국에 총 1058개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총 1300개를 100년 가게 발굴 및 육성을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2개가 보이시는데, 왼쪽은 이제 100년 가게의 공식 로고입니다. 100년 가게가 선정이 되시면 이 100년 가게 로고가 들어간 현판 및 인증서를 드리고요. 오른쪽 사진이 이제 그 100년 가게 인증을 받은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극당이라는 빵집인데요. 이 태극당이 국민추천제 1호로 그 100년 가게가 선정이 되어서 당시 중기부 장관님 및 이제 지역 유관기관 당계자들이 100년 가게 현판식을 이제 개최한 언론 기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100년 가게 선정됐을 때는 이게 현판식 지원을 통해서 가게의 위상을 드높여주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원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100년 가게 육성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지원 내용 소개에 앞서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두 곳의 가게를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의자 본인은 고향이 대구인데요. 대구에는 이제 교동이라는 곳에 귀금속 고리가 있습니다. 이 귀금속 고리에 보면 정일품 보석이라고 저도 굉장히 많이 봤던 그 귀금속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7년에 박용진 대표라고 아버지 일대분이 이제 개업을 하셔서 이제 지역민들에게 많은 보석 상품을 파셨고 아들인 이제 2대 아들이 박정용 대표라는 분께서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보석가게에 취직을 해가지고 유통 총파업을 했더라는 이제 경험을 살리고, 또 이제 세계 최고의 보석 연구기관인 GIA라는 곳에서 감별 감정 교육까지 받아서 제대로 된 가업 승계를 이룬 그 가업 승계 대표적인 100년 가게 선정 사례입니다. 그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특허청 주관으로 이제 특허청에서 독점 사용 권리를 인정한 디자인만 10건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경영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및 전국에서 우수한 이제 100년 가게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새서울 정육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방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가업 승계 사례입니다.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이신 강민철 대표님께서 1980년대에 이제 광명에 정육점을 차리셨고, 아드님께서 이제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접고 이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제 가업 승계로 이제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한우랑 한돈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광명 일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게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위해서 저도 한번 답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100년 가게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년 3월에 100년 가게 및 100년 소공인 모집이라는 타이틀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공고는 확인 가능하시고요. 근데 타이틀을 보시면 100년 가게 및 100년 소공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포커스는 100년 가게이지만 여기에 100년 소공이라는 부분의 언급도 있다 보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이게 사업 목적은 이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들을 많이 발굴해서 장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이에 따른 성공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중기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는 통상 매년 3월에 공고가 진행이 되고 연 상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단 9월 이후에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2020년에 선정평가가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100년 가게는 유효기간이 지정일로부터 3년이고요. 밑에서 잠깐 설명드린 소공인은 지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년 가게와 소공인의 가장 큰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100년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제조업 및 제품 생산하는 소공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 기술에 기반인 소공인 분들을 선정하는 사업이고요. 100년 가게는 소공인의 업종인 제조업을 제외한 도소매 및 음식점 등 기타 이제 업종들을 선정하는 건데, 이거는 업력이 30년이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상 및 소기업, 중기업을 이제 100년 가게에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세부 요건들이 나오는데, 업력 30년, 15년 이 선정의 기준을 선정드리면 사업자 등록일 기준의 개업 연원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단 가업 승계 및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그리고 재창업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족 타인 승계 및 재창업 관련해서는 과거 폐업 및 과거 업력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키고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제 이거는 업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연뿐만 아니라 월 단위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 요건에 있어서 제외 업종이 되는 게 있는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은 업종은 신청이 불가하시고요. 그리고 대기업 자회사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은 신청이 불가하세요. 단 프랜차이즈의 본사는 100년 가게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100년 가게, 즉 타 업종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가게 및 소공인을 선정하는 것만큼 행정적인 부분에서 신청 제한 사례가 있는데,
3년 이내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그리고 산재, 불공정, 임금체불, 고액 상습 체납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등 관련 유관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이 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신청 대상과 요건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100년 가계와 소공인이 이제 선정이 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홍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홍보의 대표적인 사례, 아까 제가 초반에 현판식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100년 가게 인증 현판식을 진행을 해드리고 관련 언론 홍보 자료를 배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도 관련 소개 자료들을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소상공인 컨설팅을 활용할 시에 100년 가게 및 소공인에 선정되시면 자부담 비용이 면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판로 개척, 마케팅이죠. 판로 개척은 온오프라인 판로 지역 및 이제 교육 및 프로모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다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설 부분, 이 부분은 2021년부터 추가가 된 신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영 환경에 대해서 환경적이나 이제 개선 등을 지원하는 이제 현금 지원성의 사업인데, 이 부분은 다음 3페이지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100년 가게 혹시 선정이 되시면 강사 활동을 지원해 드려요. 강사 활동이라는 거는 100년 가게에 선정된 대표님들께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게 성공 사례를 전파해 드리고 관련 이제 문화 확산을 위한 이제 강사 교육 활동을 지원해 드리고요. 100년 가게 협의체나 워크숍 활동 등 대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기부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 신청대 우대가 있고요.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융자 금리 우대가 있습니다. 단 금리 우대 관련해서는 개인이나 업체의 신용 및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일부 차등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원 내용 중에서 컨설팅, 판로 개척, 시설 부분,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별도의 지원 사업으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강화 사업은 매년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뜨고 있는데, 이 역량 강화 사업의 가장 키포인트 사업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컨설팅 지원은 크게 긴급 경영 컨설팅과 창의 경영 컨설팅이 있는데, 긴급 경영 컨설팅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이제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경영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통상 연 3,500건 내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분들 관련 법률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받으시는 게 불가능하십니다. 이 부분부터 좀 이제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역량 강화 사업의 컨설팅은 원래 지원을 선정이 되게 되면 컨설팅 비용의 90%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10%는 자부담이세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0년 가게 및 100년 소공인에 선정이 되셨을 경우에는 국비 전액 100%가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이 되신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이득이에요. 그래서 자부담금이 없이 100% 연 1회에 한해서 컨설팅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100년 가게 및 100년 소공인이 선정이 되시면 컨설팅은 무조건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경영, 브랜드 디자인, 법률, 기술, 그리고 투자 및 디지털 전환 관련한 이제 컨설팅을 1에서 4일에 걸쳐서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절차 같은 경우에는 공단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사전 진단을 해드리고 그 업종과 소상공인에 맞는 컨설턴트를 매칭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하시는 일수만큼의 컨설팅을 진행하시고 추후에 비용 정산은 이제 그 공단이나 중기부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이 굉장히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은 크게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그리고 기반 구축, 온라인 진출 지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지원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연에 한 760억 정도의 예산을 이제 투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온라인에 특화된 판로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판로 지원 사업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응용 처리를 해놨는데 100년 가게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우수 소상공인, 특히 100년 가게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100년 가게는 중점 지원 및 우대 대상입니다. 중점 지원은 100년 가게는 사실상 거의 100% 지원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라에서 지정한 100년 가게인 만큼 이 100년 가게의 그 성공 모델 안착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점도 5점이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가게에 대해서의 증빙 자료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100년 가게 및 이제 확인서나 선정 현판 등을 이제 추후에 이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때 제출을 하시면 이 부분은 가점이 5점 인정이 되고 우대뿐만 아니라 중점 지원 해당 사항이 되셔서 거의 선정이 되신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가게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더더욱 좋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판로 지원 쪽에 이제 관련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100년 가게 및 소상공인 판로 지원에 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는 기업들과 자상한 기업이라는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개사 정도와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 100년 가게에 선정이 되시면 좋은 사례가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이마트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2월에 이제 자산관 기업 업무 협약을 맺고 100년 가게에 선정된 상품을 대상으로 PB 상품을 개발하고 라이브 커머스 등을 진행하는 이벤트를 상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8월 30일에 실제로 100년 가게 상품을 대상으로 밀키트라든지 이마트에서 자체 개발한 PB 상품들을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판매를 한 사례이고요. 이날 매출이 2억 정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100년 가게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 향후에도 계속 지원 예정이 된 사업이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혹시 프레시지라는 업체를 아시나요? 이 프레시지라는 업체는 국내 밀키트 점유율 1위의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창업한 지 5년이 되었고요. 이 기업은 자상한 기업 협약 업체 중에 최초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년 가게에 선정된 음식점들의 레시피를 받아서 이 부분을 밀키트화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매장 수익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1년에 신설된 사업인데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이 부분은 이제 총 42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작업 환경 개선, 작업 공정 개선, 매장 환경 개선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 이제 그 처분이 가능한 항목들은 지원이 불가능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100년 가게랑 소공인이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이 시설 개선 지원 자금이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연 500개사 내외로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공고문이 있으니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적극 이용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100년 가게 이제 신청을 하시기 위한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신청 요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청 요건의 내용을 조금 길게 푼 건데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아까 제가 100년 가게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30년 이상이 될 경우에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국민추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국민추천제라는 제도는 2020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이거는 한 분 이상의 국민이 추천을 해주시면 이 추천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추천제를 활용할 경우에는 업력이 20년 이상일 경우에 또 점포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추천제로 선정된 1호 기업이 아까 제가 현판식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태극당이라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출하실 서류들에 대해서 100년 가게와 소공이 있는데 100년 가게의 선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신청서,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 그 다음에 증빙자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및 폐업사실 증명원,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및 포상이력 확인서와 신청업체 기술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크게 서류심사,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총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5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제 그 지방중기청 및 공단의 전문가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현장 평가를 하세요. 평가표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 평가표를 바탕으로 이제 지역 단위로 이제 평가위원회를 지방중기청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을 이제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 100년 가게에 대해서는 평가 지표가 총 5개 분야와 가점 그리고 19개의 평가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평가 지표가 중요합니다만 100년 가게의 담당자들과 강의자인 저의 이제 판단으로 중요한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음영 표시를 해놨습니다. 100년 가게의 육성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혁신의지 및 역량, 그리고 사별성 및 우수성, 그리고 경영의 지속성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혁신의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100년 가게라는 타이틀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경영을 운영할 수 있는 치밀한 경영 계획이 있어야 되고 경영자의 혁신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성이라는 거는 타 유사 업종 대비해서 정말 뛰어날 정도의 차별성과 비교 우위에 있는 서비스 퀄리티 수준 등을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실 경우에는 잘 분석을 해서 기술서에 녹여주셔야 됩니다. 사실 차별성과 우수성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일 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100년 가게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제 가업 승계라든지 이제 향후 발전 가능 수준 등을 여러분들께서 잘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중기부나 소상공인 이제 진흥공단에서는 언론이라든지 고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때 이 지속 가능성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평가 지표들도 여러분들께서 정량이나 정성적인 부분들로 잘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실 서류 등에 잘 녹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제출 서류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지정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에는 이제 신청서 정보와 이제 신청 연도 업체 현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매출, 고용, 그리고 이제 업력 등을 매출은 이제 재무제표 및 표준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그리고 고용은 이제 4대 보험 이제 가입자 명부, 그리고 이제 그 업력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폐업사실 증명원 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동의서는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과 이제 매출액 관련해서는 표준 재무제표 증빙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미보일 경우에는 부가세 표준 증명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가입자 명부
확인서와 이제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업력 관련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업력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가업 승계라든지 이제 타인 승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신 폐업 사실 증명원 등 이제 영업 경영을 인증할 수 있는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승계에 있어서는 사촌 이내의 혈족과 육촌 이내의 인척만 그 가족 승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의 좀 주요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행정처분한 포상 이력 확인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하시면 되시고, 이제 신청업체 기술서 요 부분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5개 부분 가점과 19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이 평가지표에 역으로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100년 가게 선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기술서에 여러분들의 차별성을 잘 녹여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 이 기술서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Q&A에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서를 작성할 때는 평가 지표에 역으로 대응을 하시라라는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는데 우선 100년 가게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드렸고요.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좀 여러 질의응답을 좀 받았었는데, 제가 크게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는 제가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분야 100년 가게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소상공인 혹은 또 창업 분야별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에게 최적화된 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을 좀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좀 다수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타겟팅과 방향성이 잡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추신다. 그러면 소상공인 마당 등을 통해서 관련 지원 사업 등을 검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화하시고 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 공고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방금 제가 좀 전 페이지를 보시면 100년 가게 신청업체 기술서라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사업계획서랑 좀 유사한 건데, 사업계획서나 기타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멘토링,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원하시기 전에 사전 점검 및 보완을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소상공인 분야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 혹은 창업자분들이 이제 그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게 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 그리고 비즈인포라고 기업마당, 그리고 각 지자체별 일자리 포털 등을 통해서 관련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2022년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각 부처별로 지원 사업별로 아마 예산이 배정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 혹은 내년 1월 초에 지원 사업 공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우선은 해당 사업 공고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100년 가게 사업에 대해서도 공고문을 제가 좀 상세히 분석을 해드렸는데, 특히 공고문 내에서 선정평가 항목에 대한 지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기술서 작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평가 지표를 역으로 대응해서 기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평가 지표에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 지표라는 거는 선정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내용이고, 그 원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분을 선정하겠다라는 거니, 평가 지표를 상세히 분석하셔서 그 부분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면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1번 답변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요 공고문들을 분야별로 마케팅이면 마케팅, 컨설팅, 기타 교육 등 철저히 스크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분석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실 확률이 높다라는 점 지원 담당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30분 정도 100년 가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30분 시간이 좀 짧아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건 좀 어려웠겠으나 100년 가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심한데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곧 다가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